친하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그냥 욕심내고 그렇게 되면은 형이 무리해서 쓸 거고 그렇게 되면 맞아. 분명히 안 좋을 거다. 그럼 장기적으로 더 늦어지는 거죠. 오히려 더. 그래서 개수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또 요즘 드는 생각은 지역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저도 처음에 선생님 얘기 듣고서는 처음에는 무조건 나도 서울에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이 현금 흐름 이 투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도권 지방에 당연히 지방이나 시골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는 해야 되지만 서울 이런 선입견은 안 갖고 있어도 되겠다는 저도 생각을 마찬가지예요. 했어요. 그래서 사실 폭넓게 이제 부천, 인천까지도 보는 거고 오히려 하면서 요즘 맞아요. 그게 또 있어요. 하기 전에 책상에서 공부할 때 느끼는 거랑 분명히 내가 직접 부딪히면서 내가 떨어지다 보면은 방향이 분명히 서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과 또 얘기하다 보면 내가 진짜 갈구하던 거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 정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잘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의 진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삶에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결국 자기의 정답인 거잖아요. 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맞아요. 그냥 꾸준히 하면은 제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게 남들이 야 인천은 뭐 인천까지 가서 뭐 반지하냐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 기준만 맞다면 하면 되는 거지. 오히려 남들이 거부감을 갖는 게 오히려 저는 요새는 더 좋다고 항상 노력을 하는 거니까. 나 혼자만 경쟁력을 봤으니까 라는 생각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진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거를 하나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우리 같이 카톡방에 있는 선생님 동료분 어쨌든 저도 마음이 한켠으로 그분 사정 때문에 사실 입찰을 못한 거긴 하지만 선생님 동기분이 얘기를 선생님한테 하셨는데 그분은 지금 하지 못하고 선생님이 그때 두 채인가 임대가 다 됐을 때쯤에 이분이 그 얘기를 했던 거가 기억나요. 한 채 때는 한 20만 원, 25만 원이었는데 두 채가 되니까 50만 원 정도 된 거죠. 50만 원. 순수입이 50만 원 들어오는 거. 저도 그때 선생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 생각을 별로 못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20만 원, 30만 원을 모아서 10채, 20채를 모으면 그게 큰 힘으로 나한테 다가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했던 그 마음을 이제 약간 까먹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한 채 했을 때 20-30만 원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감흥이 없었는데 특히 선생님 동기분이 감흥이 없었는데 이제 두 채가 되니까 이제 50이네 라고 하니까 이 느낌 그 금액의 파이프라인 두께에서 오는 다가오는 그게 느낌이 크기가 좀 달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20만 원 이거는 금액적으로는 사실 와닿지는 그러니까 사실 20만 원은 있어도 티가 안 나고 없어도 사실 티가 안 나는 돈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두 채가 되고 50이 되고 아직 세 번째, 네 번째 집이 임대는 나가지 않았지만 이제 예상 제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고 들어갔지만 그래서 이 네 차가 어쨌든 완료가 되면 그때는 또 거의 이제 이자를 내고도 100만 원 그때부터 이제 좀 약간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100단위는 이제 무시를 못하는 금액이잖아요. 맞아요. 월급 생활하는데 거의 한 월급의 반 정도가 되는 금액이 선생님이 거의 한 진급을 한 두세 칸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세 칸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월급쟁이한테 월 100만 원을 더 추가로 받는다는 거는 직장으로 만약에 그만큼 월급을 100만 원 추가로 받는 위치까지 가려면 못해도 10년 이상은 걸릴 건데. 진짜 한 7년 10년 이 정도는 그러니까. 걸리죠. 근데 그거를 거의 6개월, 거의 1년 안 되는 시간에 거의 가능한 거라는 게 대단하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직장 내에서 이 승진을 사실 포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결심하면서. 선생님 직군에 계시는 분들이 공통점이에요. 다 포기하셨나요? 내가 당장 언제 그만둔다 이런 건 아니고 그거에 큰 뜻을 안 두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고요. 당연하죠. 맞아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오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아니까요. 맞아. 진짜 중요한 거는 딴 곳에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직장 생활은 결국 제가 이 유니폼을 벗어버리면 결국 이 회사를 나와버리면 언젠가는 뭐 정년이 됐든 명예퇴직이 됐든 나오게 되면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 표현으로 유니폼을 벗어버리는 순간 남는 건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경험이나 노하우 그런 거는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남는 부분은 사실 조금 많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 집은 지금 내가 한 채 해놓은 거는 저는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 한 30년 생각하고 하는데 난 죽을 때까지 갖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내가 퇴직하건 여부를 떠나서 제한성에서는 분명히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네. 한시적인 면이 좀 덜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선생님도 그 방향으로 이게 또 재밌는 게 한 채 이렇게 쌓이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눈으로 이게 정확히 보이잖아요. 네. 이걸 하면 얼마, 이만큼 하면 얼마가 보이니까 되게 동기부여도 잘 되고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쌓아가니까 또 삶이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되게 또 즐거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시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내가 되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나 자존감을 높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말했지만 승진을 포기를 하고 제가 이쪽에 집중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인생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순위를 매긴 거고 진짜 중요도를 제가 매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사실 승진을 하려면 뭐 알겠지만 직장 상사한테도 잘 보여야 그렇죠.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선생님은 또 시험도 봐야 되는 거 네, 아닌가? 뭐 그렇죠. 시험도 보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죠. 퇴근 시간 끝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직장 내에서는 또 직장 상사한테 잘 그렇죠. 보여야 되고 인사고과도 잘 받아야 예. 되고. 같은 비슷한 그 직급의 동료끼리는 또 경쟁을 해야 그렇죠. 되고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를 하게 되고 그렇죠. 사실 선생님도 진짜 뛰어난 사람이지만 내 동료들도 되게 똑똑한 사람들, 업무 성과 좋은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저는 한 게 또 그거예요. 혹시 내 후배나 내 비슷한 동료가 됐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과 이게 제가 그걸 신경 쓰고 있다라면 그렇죠. 이게 배가 아파가지고 직장 내에서 이 열등감이 정말 이게 말도 못해요. 제가 맞아요. 그걸 신경을 쓴다면. 맞아요. 근데 제가 승진을 버리니까 직장 내에서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마음이 너무 편하죠. 네, 그래서 진짜 그러다 보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만 하면 되고 이런 주변에 뭐 그런 열등감, 부대적- 경쟁심 맞아. 다 없어지니까 오히려 편해져. 정말 맞아, 많이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편해져. 맞아. 네. 그게 또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내 업무 성과가 더 좋아지더라고. 오히려 내가 이런 거를 좀 덜 신경 썼더니 오히려 나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끼리는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팀원들 내에는 정말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또래들이 모여 있고 경력이 모여 있는 그 선에서도 제가 아무렇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맞아. 진짜 좋은 일이 생기면 직장 내에서 뭐 저보다 먼저 가도 제가 오히려 박수 쳐주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 너 현직급 올라서 월급 30만 원 올랐지만 예. 나는 이미 월세 100만 원. 뭐 속으로는 내가 뭐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조금 있었던 예.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또 이제 뭐 가치관이 또 직장 내에서 그렇게 치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길을 봤으니까 그냥 맞아요. 가면 그게 되는 잘못됐고 거고, 아직 뭐 시야가 짧고 그런 얘기는 당연히 네, 그쵸.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해요. 같이 맞습니다. 우선을 맞습니다. 매기느냐의 차이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히 내 네. 삶의 주관을 좀 뚜렷이 갖고 네. 가는 거니까. 저는 이 상대적인 열등감 이런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 경매 시작하면서 사실 경매가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뭐 입찰 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재밌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힘들죠. 힘들죠. 왜냐면 사실, 내 쉬는 시간 쪼개서 계속 가야 되고 맞아요. 떨어지고 계속 가다 맞아요.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대 근무해서 밤도 새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일어날 때는 진짜 그 약간 쪽잠 자고 일어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맞아요. 힘들죠. 근데 오늘도 쪽잠 자고 오시고. 네. 근데 진짜 경매를 하면서 좋았던 거는 제가 이렇게 기준이 정하면서 열등의식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하는 것들이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해지더라고요. 그거는. 맞아요. 예. 정말 잘 만났네요. 경매를.
저 되게 선생님 말씀에 되게 공감하는 게 그 열등감인 것 같아요. 나는 열등감 덩어리였거든요. 어딜 가나. 왜냐면 난 항상 어딘가에 속에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업무 성과라든지 업무 그런 능력 안에서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그들하고 경쟁한다는 거에서 저는 되게 패배의식을 많이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취업할 때도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